국민에게 안전을, 의정부의 미래를 이번 선거에서 제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 생명, 국민 생계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던 오영환, 이제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처벌을 동반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그 계층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하는 국회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무노동 무임금법, 회의 불출석 방지법, 국회 파행 금지법을 만들어 활력 있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청년들의 정치 확대에 참여하기 위해 청년 정치 활성화 3법을 만들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의정부를 더 빠르고 활력이 넘치는 기회의 도시, 더 따뜻하고 안전한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정부 비전 희망 119에 담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을 확장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 의정부와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공급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둘째, 출퇴근이 빠른 의정부 시민분들의 교통이 편리해지는 하이패스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도 3호선과 서부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을 조기에 완공하여 의정부 시민분들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셋째, 가능동 미군부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IT 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보 테마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연구개발단지 같은 자립적 산업 기반을 함께 조성해 가겠습니다. 제 정책에 대해 두 후보님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잘 듣고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환 후보님 저걸 보니까 공보지를 보니까 우리 CRC를 IT밸리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오영환 후보께서는 2분 이내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의정부에는 자립적 산업 기반이 부족하여 이제 미래 먹거리, 현재 취업할 곳이 없는 활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를 의정부의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판으로 삼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규모 부지들의 미군 기지에 있는 병원, 공원, 행정타운 등이 들어설 계획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자립적인 산업 기반, 의정부 분들의 이제 생계까지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보 테마 공원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IT 개발 연구 단지 등은 이제 소규모로 부지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방안을 검토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9곳의 신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했는데 경기 북부 북부 중에는 양주의 은남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자, 금속 등이 중점 유치 사항입니다. 이 양주 은남지구에 중소소재부품 장비 기업이 입주한다면 의정부에는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연구개발단지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의정부 시민분들의 이런 일자리까지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석균 후보에게 오영환 후보에게 추가 질문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CRC 안에는 핵벙커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핵벙커를 만들려면 이걸 없애려면 철거 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영환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벙커 철거 문제에 있어서 아직 깊이 있는 계획을 세울 만한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정부 지역에서 오래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오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이제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강세창 후보에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후보, 오영환 후보에게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후보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최선을 다한 공약에 대해서 존중하는 뜻으로 저는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 하시더라도 공약 발표하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발표하신 그 후보자가 답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 후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중에 이제 제가 공약한 사항으로 이제 수수료 없는 의정부형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하겠습니다. 이제 군산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아주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그리고 소비자분들께도 아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임대 점포, 즉 이제 국유지나 공공기관의 소유로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점포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를 이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에 이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발행을 아주 획기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고 또한 이 어려움들에 깊이 찾아가서 경청하고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며 이제 많은 노력을 해 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세창 후보에게 추가 질문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역시 존중하는 뜻으로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오영환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하시지 아닙니다.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의정부 병원 확장 이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의정부시에는 2007년부터 이제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 신축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의정부 병원의 이 좁은 부지, 아주 열악한 상황 때문에 환자분들이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의정부 백병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공공의료의 거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정부 의료원이 관할하는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공급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의정부 성모병원이 폐쇄된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방 헬기를 타고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이송했기 때문에 이 의료 공급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확장 이전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높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뤄내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문석균 후보님께서 의정부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고 의정부를 위해 오랫동안 이제 노력을 해오신 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이제 꿰뚫고 계신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이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공약들 참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또 저 역시도 공감이 깊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은 참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능동 CRC 부지를 안보 테마파크로 활용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부분,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백지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공약하신 사항 중에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의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제 CRC 부지에 이런 연구개발단지, 자립적 산업 기반을 이제 더욱 추가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문석균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공약에 IT와 ICT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e스포츠 스테디움 경기장을 신설하자라는 제안도 해놓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다페스트라고 아십니까?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로마 시대의 군사 도시였죠. 그 군사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 CRC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만약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 지금까지 미군들, 의정부를 거쳐간 모든 미군들이 다시 의정부로 들어와서 또 그것을 관광하고 또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 핵벙커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에는 그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이렇게 멋있는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폭발시켜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그런 하는 게 다 있답니다. 지하시설에.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파주 땅굴을 보러 갑니다. 땅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총구멍 나 있는 게 이게 총구멍이야 이럽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현실적으로 정말로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IT, ICT 창업지원센터 e스포츠 스타디움은 그 자리보다는 녹양역 주변에 옮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땅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그쪽으로 따로 그 관광 도시로 만들고 관광으로 만들고 IT 쪽은 녹양역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영환 후보에게 추가 질문 시간 3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역시 그 부분에 안보 테마공원 의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IT 창업지원센터 외에 이런 소규모 연구개발단지 이런 이 자립적 산업 기반만큼은 소규모 소재 부품 장비 테스트베드 등은 부지가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동시에 추진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석균 후보에게 1분 정도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영환 후보님이 그 제안하셨던 그 CRC 내에 그 IT 사업을 하자는 제안은 옛날에 김상도 의원님이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2002년도인가 제안하셨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지금 현재대로 제 제안대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안보 그냥 그렇게 테마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겠는가 그것이 분리돼서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제안하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땅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녹양역에 따로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이게 겹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후보님께서는 이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이 있다면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이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분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 항목을 둘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비공개 예산을 둔 것은 2000년 이후 일관된 정부의 원칙이었고 국회도 심의를 할 때 해당 세부 내역은 비공개로 하고 사업 규모만을 심의해 왔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만 비공개 항목을 두어 북한에 퍼주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장하시는 대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한다면 북한과의 협상 시 오히려 우리나라가 불리해지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강세창 후보에게 2분 동안 답변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법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워낙 이게 엉망진창으로 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가 예산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일체 예외 없이 모두 국회 예산 결산이나 상임위의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환 후보에게 추가 질문할 시간 3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북한이 우리의 언론 보도 등으로 누출된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협상력이 저하되고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비공개 항목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세창 후보에게 1분 이내로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전에 했다고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그전은 그전이고 지금 봤을 때 그게 비합리적이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모든 그 국가 예산은 가능한 국회 그 상임위나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더 이상 어떤 속된 말로 꼬장을 부리지 못합니다. 국회가 그
통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